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홈워크 4.1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워크 4.1은 이때까지 배워왔던 모형과는 한 가지 부분이 굉장히 다른 그런 모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자, 홈워크 4.1에서는 자, 우리는 이때까지 어떤 상황을 생각을 해왔냐면 유니래터럴 케어 상황의 경우에 인저러는 X를 선택을 하죠. 인저러는 자신의 노력 수준 X를 선택을 하는데 유니래터럴 케어 상황의 경우에 인저러가 자신의 노력 수준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사고 확률이 변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했었죠. 사고 확률은 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피해 액수 H는 어떤 고정된 값인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홈워크 4.1에서는 이제 그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홈워크 4.1에서는 사고 확률은 어떤 숫자로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고 확률이 뭐 5%다 이런 식으로 사고 확률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금액이 피해 액수가 이 가해자의 노력 수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홈워크 4.1에서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보통 이제 이 첫 번째 경우를 가지고 이제 주로 다루게 될 텐데요. 홈워크 4.1에서는 이런 상황. 그래서 사고 확률은 이 가해자가 노력을 이제 한다고 하더라도 사고 확률에는 영향을 줄 수 없고 가해자의 노력 수준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이제 피해 금액 이제 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홈워크 4.1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사회 현상에서도 뭐 이 첫 번째 경우가 좀 더 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두 번째 경우가 더 잘 적용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뭐 또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제 홈워크 4.1에서는 이 두 번째 상황인 사고 확률은 변하지 않는데 가해자가 노력을 하면 이 피해 금액은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는 사고 확률이니까 0과 1 사이의 어떤 값을 가지겠죠. 그리고 이 X는 가해자가 선택하는 노력 수준이고요. 자, 피해자의 노력 수준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유니래터럴 케어 상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HX가 중요한 이 부분인데요. 자, 이 HX는 이 가해자의 노력 수준 X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그 피해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노력을 많이 들이면 이 H 값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가해자가 노력을 많이 기울이면 사고가 발생을 하더라도 이 피해 액수가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따라서 H와 X 간에는 반비례하는 관계가 성립을 할 테니까 자, 한 번 미분한 값은 이제 음수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사고 확률 함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 두 번 미분한 값은 이제 양수다라는 가정을 할 건데요. 즉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그래프가 이제 뭐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래프의 형태만 놓고 보면 사고 확률 우리가 앞서 가정했던 사고 확률 함수의 형태와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그래서 x 값이 증가할 때 이 h 값, 즉 피해 금액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별히 두 번째 이 가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울기가 이렇게 절대값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x가 한 단위 늘었을 때, 즉 이제 가해자의 노력 수준이 한 단위가 증가할 때 피해 금액이 많이 줄어드는데, 이제 x 값이 점점 증가할수록 그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피해 금액이 가해자가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일수록 점점 줄어든다 라는 그런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U는 가해자의 자산이고요. V는 피해자의 자산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가정을 할 건데, 이제 이런 가정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가정은 이제 뒤에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뭐 다시 이제 언급을 하게 될 텐데요. 예. 그래서 뒤에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뭐 다시 언급을 할 테니까 이제 그때 이제 요 가정을 우리가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가정에 의해서 이 인저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적은 수준이긴 한데 뭐 아주 적은 수준은 아닌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가정을 하고 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첫 번째 문제. 자, 먼저 소셜 옵티멈을 찾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생각해봤던 상황과는 다른 상황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그럼 소셜 옵티멈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해자의 노력 수준이 피해 금액에 영향을 주는 이런 상황에서는 과연 가해자가 얼마만큼 노력을 들이는 것이 사회적으로 최적인지 그거를 우리가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풀고 싶은 문제는 소셜 웰페어를 극대화하는 X 값을 찾는 게 우리의 사회적으로의 목표죠. 자, 그럼 소셜 웰페어는 어떻게 찾느냐 하면 가해자의 페이오프와 피해자의 페이오프를 더하면 그게 이제 소셜 웰페어가 되겠죠. 자, 그럼 먼저 가해자의 페이오프를 써보겠습니다. 자, 가해자의 페이오프를 쓰려고 하면 자, 사고가 발생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해자의 페이오프가 달라지니까 이제 expected payoff를 써야겠죠. 자, 그럼 사고가 발생을 만약에 하면 자, 가해자는 자산이 U만큼 있고 자, 케어 코스트 X만큼을 빼고 자, 사고가 발생을 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뭐 일정 금액 보상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T만큼 이제 빼주고요.
자, 사고가 발생을 하지 않으면 인저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이 캐리 코스트 빼주고 뭐 따로 보상은 할 필요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게 인저러의 expected payoff가 되겠고요. 자, 이제 빅팀의 페이오프를 써보면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하면 빅팀은 V만큼 자산이 있고, 자,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빅팀에게 함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원래는 H만큼 빼줬는데 이제 H가 X의 함수니까 이제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H는 X의 함수고, 그리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P는 X의 함수가 아니고 그냥 어떤 숫자가 되겠죠. 자, 그리고 사고가 발생을 하면 빅팀은 뭐 가해자에게 뭐 일정 금액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가해자가 지불하는 배상 금액은 이제 피해자의 호주머니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앞에서 마이너스 t였으면 여기서는 플러스 t.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빅팀 입장에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그냥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끝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저러와 빅팀의 페이오프를 더해서 소셜 웰페어를 구했고요. 이거를 잘 정리를 하면 소셜 웰페어는 이렇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소셜 웰페어 펑션과 사실 거의 뭐 비슷한데요. 자, 이 부분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원래는 사고 확률이 x의 변수였는데 이제 사고 확률은 그냥 상수이고, 자, 피해 금액이 원래 상수였는데 이제 x에 의존하는 그런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이 문제를 풀어야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의 x 값을 찾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미분에서 0 되는 값을 찾아보면 자, 이렇게 우리가 식을 도출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앞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 숫자를 우변으로 넘겨주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수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x타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수식과 사실 뭐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 차이점은 앞서 수식에서는 p가 x의 함수였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 사고 확률 함수를 우리가 미분한 값이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p의 금액을 우리가 x의 함수로 보고 있으니까요. 이제 p의 금액 함수를 미분한 텀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의 의미는 앞서 수식의 의미와 사실 똑같죠. 그래서 노력 수준 x를 한 단위 늘리면 자, 사회적으로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마지널 코스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사회적으로 노력 수준을 한 단위 늘리면 마지널 코스트로 1만큼이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그 대신 사회적으로 얻는 게 있겠죠. 그 사회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 자, X 노력 수준이 증가하니까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사고 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사고 금액이 H 프라임만큼 줄어들고
그래서 사고 확률과 곱해서 결국 예상되는 피해 금액이 이만큼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변은 이제 마지널 베너핏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회적 최적 노력 수준인 X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수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지널 코스트와 마지널 베너핏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우리가 사회적 최적 노력 수준인 X타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셜 옵티멈을 찾았고요. 그래서 소셜 옵티멈은 이제 이 수식을 만족하는 X타이다 라는 걸 우리가 찾았고, 자, 이제 다음 스텝은 자, 그러면 과연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 하에서 우리가 소셜 옵티멈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우리의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 하에서 우리가 소셜 옵티멈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제 인저러는 자, 그럼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 하에서 과연 인저러는 어떤 X 값을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자, 인저러는 자신의 expected payoff를 극대화하는 X값을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인저러는 소셜 웰페어를 극대화하는 X값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expected payoff를 극대화하는 그러한 X값을 선택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인저러의 expected payoff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저러는 사고가 발생을 하지 않으면 인저러의 페이오프는 원래 가지고 있는 자산 U에서 자신의 노력 비용인 X를 뺀 이만큼이 인저러의 페이오프가 되겠죠.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배상을 할 필요도 없겠고요. 자,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일단 노력 비용 X는 우리가 빼주고요. 노력 비용 X는 우리가 빼주고 인저러가 가지고 있는 자산 U에서 이제 피해 금액이 HX만큼 발생을 하니까 스트릭트 라이어빌리티 하에서는 이 HX만큼을 배상을 해야 되겠죠. 사고가 발생을 했으니까 인저러 입장에서는 피해 금액인 HX를 다 배상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이 U의 값에 따라서 지금 배상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U의 값이 충분히 크다면 인저러는 그 배상 금액을 지불을 하고, 그러면 그 차액만큼이 잔액으로 인저러의 계좌에 남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배상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즉 피해 금액이 인저러의 자산보다 크다면, 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인저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빅팀에게 주고 그걸로 끝이라고 했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이 그냥 통째로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때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 맥스 오퍼레이터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쓸 거냐 하면,
맥스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대로 자, 이 파란색 값과 이 빨간색 값 중에 더 큰 값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오퍼레이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쓰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인저러의 배상 능력이 충분하다. 인저러의 배상 능력이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저 항이 양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인저러의 자산이 U만큼 있는데 배상 금액이 HX죠. 자, 그래서 배상 능력이 충분하다면 자신의 자산 U에서 HX만큼을 떼어서 피해자에게 주면 되겠죠. 그래서 파란색 항이 양수가 될 테고 그러면 그때는 이 빨간색으로 이 표시된 이 부분은 그냥 U-HX가 되겠죠. 자, 만약 그렇지 않고 인저러의 배상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만약에 음수라면 이 맥스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이 부분은 그냥 0이 되고 따라서 이 배상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저러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자산을 그냥 모두 빅팀에게 양도하고 자기는 파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non-monetary care의 경우를 보고 있으니까 이 노력 비용은 지금 금전적인 비용이 아닌 상황이죠. 그래서 인저러 입장에서는 파산을 하게 되고 그래서 금전적으로는 이 자산이 하나도 없고 자신의 non-monetary care cost 마이너스 X만큼만이 자신의 페이오프로 남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항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써보면 자, 인저러의 expected payoff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지금 저 파란색 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인저러의 페이오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자, 배상 능력이 지금 안 되느냐, 즉 이 경우는 지금 저지먼트 프루프 한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저지먼트 프루프 한 거고, 자, 배상 능력이 충분히 되느냐, 그래서 두 번째 경우에는 지금 저지먼트 프루프 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는 배상 능력이 안 되니까 지금 저지먼트 프루프 프로블럼이 있는 거고, 두 번째 경우에는 배상 능력이 충분히 되니까 이제 저지먼트 프루프 프로블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에는 expected payoff에서 파란색 부분으로 표시한 부분이 지금 음수이기 때문에 결국 max operator는 우리에게 0이라는 값을 줄 테고, 따라서 인저러의 expected payoff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이 파란색 부분이 양수기 때문에 max operator에 의해서 U-HX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인저러의 expected payoff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써놓고 자, 우리가 보면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자, 이거는 지금 이 저지먼트 프루프 프로블럼이 있는 상황이죠. 자, 저지먼트 프루프 프로블럼이 있어서 지금 인저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배상 액수가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지먼트 프루프 프로블럼이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지금 요 상황들을 보고 있으면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원래는 우리가 인저러가 지금 인저러에게 지금 저지먼트 프루프 프로블럼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때는 저지먼트 프루프 프로블럼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지금 이 부등식으로부터 알 수 있죠. 그래서 h의 값이 u보다 크냐 작으냐 하는 걸로부터 저지먼트 프루프 프로블럼이 지금 있구나 혹은 없구나 우리가 이렇게 판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이 h의 값이 x의 함수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인저러가 x 값을 어떤 값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h 값이 굉장히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저러가 어떤 값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h의 값이 굉장히 큰 값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적은 값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저러가 x 값을 굉장히 적은 값을 선택을 하면 우리가 앞에서 그 피해 금액 함수의 형태를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인저러가 x 값을 굉장히 작은 값을 선택을 하면 h 값이 굉장히 큰 값이 나오겠죠. 즉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피해 금액이 굉장히 크고 따라서 인저러가 스트릭트 라이빌리티 하에서 배상을 해야 되는 금액이 굉장히 크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u 값이 여기에 있으면 즉 인저러의 에셋이 이제 이 정도 수준이라면 지금 보는 것처럼 배상 금액이 인저러의 자산보다 훨씬 더 크게 되죠. 따라서 즉 이 저지먼트 프루프 프로블럼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인저러가 x 값을 아주 큰 값을 선택을 하면 그래서 이제 인저러가 노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이는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피해 금액이 굉장히 적은 상황이 되는 거고 따라서 사고가 발생을 하더라도 인저러 입장에서는 배상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따라서 지금 배상 금액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인 U의 값보다 작은 상황이니까 이때는 저지먼트 프루프 프로블럼이 없는 상황이 되겠죠. 자,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사고 확률은 고정인데 이 피해 금액이 노력 수준의 함수인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지먼트 프루프 프로블럼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인저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인저러가 x 값을 작은 값을 선택을 하면 자기에게 지금 저지먼트 프루프 프로블럼이 발생을 하는 거고 인저러가 x 값을 큰 값을 선택을 하면 저지먼트 프루프 프로블럼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 모형에서는 인저러가 자신이 저지먼트 프루프 될지 말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시당초 살펴봤던 모형과 좀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더 복잡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현재 이 상황에서는 자, 인저러가 자신이 저지먼트 프루프 프로블럼을 만들지를 인저러 자신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만약에 인저러가 지금 여기서 보듯이 인저러가 x 값을 아주 작은 값을 선택을 하면 지금 저지먼트 프로블럼이 발생을 하는 건데, 자 그럼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인저러 입장에서는 과연 x 값을 어떤 값을 선택하는 게 최선인가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인저러가 x 값을 굉장히 큰 값을 선택을 한다면 저지먼트 프로블럼이 없을 텐데, 그럼 그런 경우라면 인저러는 어떤 x 값을 선택하는 게 최선인가,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